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사찰 남양주 봉선사가 젊은 불자들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포교 도량에 초점을 맞추고 대규모 중창불사에 나섭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전국 어린이들의 열띤 참여 속에 열렸습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의를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철야 참선 정진과 기념법회 등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경남 통영불교계가 성도제의를 앞두고 첫 연합대법회를 열어 화합과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의 목숨을 잃은 조세이 탄광 참사의 비극과 아픔을 전하고 일본을 상대로 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전시회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경기 북부를 대표하는 교종 본찰 남양주 봉선사가 가람의 면모를 일신하는 대규모 중창불사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 젊은이들과 어우러지는 복합 문화포교 도량으로 발돋움하는 데 불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온 삶을 바치겠다는 취임 일성과 함께 교종본찰 봉선사 교구장 임기를 시작한 호산 스님. 새해를 맞아 스님은 청년전법 원력을 바탕으로 한국 불교의 역동성을 되찾기 위한 교군의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우선 사격으로 경기 북부 최대인 봉선사의 지역 포교와 문화중심 도량으로서의 면모를 강화하기 위한 대규모 가람불사에 나섭니다. 또 봉선사는 향후 50년, 100년을 준비하는 것은 불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맹상과 또 문화를 통한 전법 포교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좀 필요했는데 봉선사는 올해 명상체험센터와 무량수정 건립 등 사찰 내 전법과 포교, 문화공간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대작불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19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 예정인 명상체험센터는 명상과 문화공연 등 다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복합 문화포교 공간으로 청년전법의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을 좀 많이 이제 이 봉선사에 올 수 있게 할까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는 이제 문화를 통해서 청년들하고 접근하는 그런 인연을 지었으면 좋겠다. 기존 추모 공간과는 차별화를 선언한 무량수자는 현대적으로 고급화된 시설에 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대형 공간을 마련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발빠르게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봉선사는 또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 반려동물 특화 템플스테이 시설 등에 대한 구상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청년 불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맞춤형 포교 전략을 세우고 불자들의 신행과 문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봉선사는 오는 5월 양주 회암사에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부처님 진신사를 이윤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대규모 청년 수계법회를 봉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문화재청과 이제 종단이 우리 말사인 해암사의 사리를 금년 초에 모시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보살계 청년이 중심이 된 그런 이제 수계 살림을 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봉선사는 경내 청풍로에서 중앙종회 의장 주경 스님을 법사로 초청해 우리말 금강경 독송 특별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을 가졌다면 내 법의 전부를 얻은 것과 같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스님들 또 같이 기도하는 좋은 도반들이 있으면 이미 다 얻은 것과 같아요. 만공 스님께서는 부처님 법문을 갖다가 다시 한번 요즘 말로 되새긴 거예요. 삼도라. 도량, 도사. 봉선사는 앞으로 상월결사 정신을 계승해 기도를 통한 수익금 등 재정 수입의 10%는 대학생 청년 포교 전법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상월결사 정신으로 불교 중흥과 청년 전법 도량으로 발돋움한 봉선사는 가람중창불사를 계기로 포교와 전법,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포교 도량으로서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제주 관음사 주지 후보에 단독 입후보한 허운 스님이 후보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세 번째 주지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제402차 회의를 열고 허운 스님의 후보 자격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허운 스님은 오는 19일 산중총회 성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지 후보로 선출돼 사실상 당선됐습니다. 허운 스님은 현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95년 일타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받았고 이후 송광사 일산분원 정예사 주지와 서봉사 주지, 한국불교 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16년 3월부터 제주 관음사 주지를 맡아왔습니다. 서울 강남 봉은사가 티베트 불교 지도자 캉세르 린포체를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7일 법왕루에서 캉세르 린포체를 백고자 대법회 법사로 초청해 어떻게 삶을 디자인할 것인가를 주제로 설법을 청해 들었습니다. 제사를 교회 당고대가 대체나 기고 용구를 대체나 기고 용구를 마음으로 대삼도 당기고 말해. 메시지는 그 every of the each of the moments로 참을 기고 이거를. 성리 장 당시에는 앞서 캉세르 린포체는 지난달 22일 달라이라마가 추천사를 쓴 법문집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축복 출간을 기념해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부처님 전생 이야기를 영어로 발표하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가 전국 어린이들의 열띤 동참 속에 성황리에 회항했습니다. 경연을 지켜본 관계자들은 아이들이 부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을 익혀 불법을 세계에 전하는 주역이 되기를 서원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제15회 자타카 영어 말하기 전국대회. 불자 어린이들이 나뿐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선반나무, 황금 접시 등 부처님 전생담을 영어로 술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선택한 자타카 경전 이야기에 맞춰 그림과 의상까지 신경을 썼고 때로는 발을 구르고 때로는 어여쁜 몸짓으로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I lost the golden plate that must be worth 100,000. He robbed me, he robbed me. He wouldn't make a fool of me. The man immediately ran down to river. There was our grammar teacher, Takashi Wano. 전국대회로 치러진 올해는 봉은사와 대관음사, 참 좋은 우리절, 화엄사, 구룡사, 오등선언, 조계사, 진관사, 대강명사, 홍법사, 해인사, 청계사가 20명의 본선 진출자를 배출했습니다. 이 중 포교 원장상은 고학년 이정원, 저학년 이채린 학생이, 국제 포교사의 회장상은 고학년 오연아, 저학년 김하영 학생이, 나머지 학생들은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너무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저도 그 가르침을 잘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암송하는 자타카 영어 말하기 대회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번역별 지역 예선을 거치며 전국 대회로 발돋움했습니다. 아마 올해부터는 이 새로운 형태의 자타카 잉글리시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이렇게 정식 출발하는 원년이 될 거래요. 경연 무대에서는 상월결사 비보이팀 E8가 역동적인 퍼포먼스로 축하 공연을 펼쳐 박수갈채를 받은 가운데 국제 포교사회 회장 정혜 스님은 아이들이 부처님 전생담을 통해 자비로운 마음과 지혜로운 행동 속에 자라나 부처님 법을 세계에 전하기를 기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장성하면서 국제 포교사가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처님 법을 전 세계에 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네! 부처님 법을 전 세계에 전합시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의 4대 명절 가운데 하나로 부처님이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성도제일을 맞아
전국의 사찰에서는 철야 참선정진과 기념법회 등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서울 봉은사는 내일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경내 법왕루에서 성도제일 전야 참선정진을 실시하고 성도제일 당일인 모레 오전 11시에는 주지 원명스님을 법사로 특별법회를 봉행합니다. 서울 관악산 연주암은 지난 11일부터 성도제일 8일 기도에 들어간 가운데 성도제일인 모레 대웅전에서 기도정진을 회양합니다. 서울 목동국제서원센터는 오늘 입제식을 시작으로 모레까지 성도제일 3일 기도를 올리는데 내일 밤 9시부터 다음날 아침까지는 철야 용맹정진이 펼쳐집니다. 조계종 울산광역시 사업연합회는 성도제일인 모레부터 22일까지 매일 오후 2시 KBS 울산홀에서 제10회 자비도량 참법 5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울산 불교계 수건불사인 태화문화센터의 원만 건립을 기원할 예정입니다. 부처님이 정각을 성취한 날을 기념하는 성도제일을 앞두고 경남 통영불교계가 첫 연합대법회를 열어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나누는 불교, 신심나는 불교, 재미나는 불교를 기치로 새 집행부가 출범한 통영불교 사업연합회는 이번 성도절 법회를 통해 화합도 다졌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통영불교계 첫 성도절 봉축연합법회는 금호 통영마리나 리조트 스포츠센터 2층 미러콜에 마련된 특설법당에서 봉행됐습니다. 지역 내 스님들과 신도의 대표, 지역 정관계 주요인사 등 25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봉축연합법회는 창녕 갈룡사주지 정한스님을 정명법사로 부처님의 진리를 베푸는 한마음서는 통영지원의 육법공양으로 시작됐습니다. 봉축사에서 통영불교 사업연합 회장 무건 스님은 성도절 첫 봉축연합 대법회에 대의를 밝혔습니다. 그 약속 첫 번째 순서로 지난 12월에 독거 어르신들 불이웃을 위한 연탄과 난방교 나눔을 실시했습니다. 두 번째 신심나는 불교가 바로 오늘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성도를 봉축하기 위한 이 법회를 열어서 우리 불자님들과 함께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성불의 감동을 느끼려고 합니다. 정명법사 정한 스님은 함경 열애 출연품 등의 법문을 통해 부처님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설했습니다. 구유 열애 지혜 득사야. 구유 다 갖추었더라. 다 갖추었는데 열애의 지혜와 득상을 다 갖췄지만 단지 망상과 집착으로서 불능 진득이라. 즉 열애의 경계에 깨달음에 이르지 못했을 따름이니라. 또한 법회 동참 사부대중들은 봉축 발언문을 통해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자유와 대진리를 옹호하고 몸소 보이신 자비행의 실천을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저희 불자들은 신명을 다할 때까지 밝은 자비의 광명과 진리의 등불 아래 영원히 물러남이 없는 부처님의 정법 제자로서 번윤을 굴리기를 서원하오니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이 마음이 약해지거나 신심이 흐트러질 때 가온의 신력으로 그 센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나누는 불교, 신명나는 불교에 이어 통영불교계는 오는 3월 중국 성지순례를 통해 동참불자들이 다 함께할 수 있는 재미나는 불교를 준비하며 2024년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BBS 뉴스 박영록입니다. 대전 지역 조계종 비구니 스님들의 모임인 대전 비구니 청림회가 지난 14일 대전 비구니 청림회 문화회관에서 제38회 성도절 문화예술제를 봉행했습니다. 청림회 회장인 경조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청림회는 1986년 성도절 법회를 시작으로 문화공연과 청소년 장학사업 등을 담은 종합법회로 부처님 성도절을 기념해왔다고 밝혔습니다. 1986년 성도절 법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성도절 법회를 여법히 개최하여 대전 불교의 자긍심을 지켜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로법문과 청소년 장학사업, 그리고 요즘 산사음악회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문화공연도 곁들이는 소위 종합법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회에서 경조 스님은 대전 보문중학교 학생 2명과 보문고등학교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 136명이 목숨을 잃은 조세희 탄광 수몰 참사가 발생한 지 80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세희 탄광 참사의 비극과 아픔을 전하고 일본을 상대로 한 국가적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전시회가 국회에서 마련됐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해저 탄광의 배수와 배기구로 사용됐던 둥근 콘크리트 기둥 2개만이 바다 위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일제에 강제징용됐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수몰된 비극의 현장입니다. 8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채 자디찬 바닷속에 갇혀 있습니다. 유족들의 가슴 속에는 씻을 수 없는 한으로 남았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도 그렇고 일본 정부도 그렇고 아직 미미한 단계거든요. 정부가 앞서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속히 정부가 이걸 발굴을 해갖고 고향에 모셔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바닷물 속에 있다를 주제로 마련된 사진전, 조세희 탄광 강제동원 수몰 희생자의 유해 봉안을 촉구하고 전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사자들, 유족분뿐만 아니라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우호적 관계를 통해서라도 유족분들의 그 80년 이상, 82년 동안의 그 한이 좀 이렇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희 탄광 수몰 참사가 발생한 건 지난 1942년 2월 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에서 1km 떨어진 조세희 탄광 지하 갱도가 붕괴됐는데 18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8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사과는커녕 진상규명과 유해 발굴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이제 바닷속에서 좀 따뜻한 태양의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해드리고 먼 이국 땅에서 그리웠던 고국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고 조세희 탄광 수몰 참사는 1976년 야마구치 다케노부시가 지역지에 발표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관음종은 한일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2017년부터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위령제를 봉행하고 유해 발굴과 봉안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私たちキザム会は今までもそしてこれからも常に韓国遺族会と共にあります。日本の植民地支配の結果、無念の死を遂げた彼ら犠牲者の皆様を韓日市民の連帯の力で韓日両政府を動かしてご遺骨を待つご家族のもとに必ず届けましょう。 조세희 탄광 수몰 참사의 비극과 아픔을 담은 사진전은 오는 1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2층 전시장에서 이어집니다. BBS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 제13교구 본사 쌍계사 말사인 경남 통영시 미륵산 용화사가 제4회 인재불사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용화사는 지난 11일 열린 음력 12월 초하루 법회에서 부산 보건대학교 허예빈 씨 등 대학생 5명에게 각각 100만 원씩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큰 불자들이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중에 계시니까 오늘 받으시는 분들도 깊은 불심을 가지시고 용화사는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음력 12월 초하루 법회 때 불심이 돈독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대학생들을 선발해 장학금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대구지역단 13대 김동훈 단장 취임식과 포교 전진대회가 지난 14일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신임 제13대 김동환 대구지역단장은 13대 임원진 모두가 그간 코로나19로 위축된 포교 활동을 실천하는 데에 역량을 쏟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선 대중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포교 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위축되었던 봉사와 포교 활동을 확대하여 우리 사회 곳곳에서 호난과 역정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닿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불교 삼론종이 불기 2568년 갑진년에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삼론종은 어제 경기도 포천 보문정사에서 종정 희승스님과 총무원장 해불스님, 종회의장 지경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8년 갑진년 신년 할애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에서 총무원장 해불스님은 올해는 하계수련대회를 중국 서하사 성지순례 일정으로 대체하겠다고 밝히며 법계고시를 통해 종단 발전과 종도 단합을 견인하는 해로 삼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종단 어른 스님들의 뜻을 잘 살펴서 모든 종도들은 단합하고 함께 정진하는 기반을 가지고 국군은 삼론종으로 득서게 하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하는 총무원장님들로 노력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수백 명의 우리 선조들이 수몰된 조세희 탄광 참사가 발생한 지 올해로 82년째가 됐지만 관련 진상조사와 유해 발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불교계가 8년 전부터 합동 위령제를 열고는 있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무성의한 태도를 일관하는데요. 올해는 한일 관계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1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